야, 공무원이 뭐 대단한 줄 알아? 도철이 소리치며 서연에게 다가섰다. 순식간에 도철이 바닥에 나뒹굴며 비명을 질렀고 민원실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오늘은 주민센터에서 일어난 여직원의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주민센터의 오후 2시. 점심시간이 끝나고 민원실에는 다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7개의 창고 중 5번째 자리에 앉은 윤서연은 오늘도 변함없이 조용했죠. 검은 태안경 너머로 서류를 정리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서연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옆 창구에 김주임이 말을 걸어도 서연은 작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건 입사 첫날부터였으니까요. 계약직으로 들어온 지 벌써 8개월째, 동료들은 그녀를 두고 무서울 정도로 조용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분 오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창구 앞에 앉더니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밀어냈죠.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며 습관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신청인의 손등에 새겨진 문신, 그리고 어깨와 목 근육의 발달 정도가 보통 사람과 달랐거든요. 신분증 분실하셨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어제 술 먹다가 잃어버렸어. 남자의 말투에는 거칠음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서류를 정리했죠. 다만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남자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주민센터 민원실은 언제나 비슷한 풍경이었어요. 도장 찾는 어르신들, 전입신고하러 온 젊은 부부, 각종 증명서 발급받으러 온 직장인들. 서연은 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감정의 기복 없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게 그녀의 방식이었거든요. 서연 씨는 정말 대단해. 저렇게 조용하면서도 일 처리가 제일 빨라. 휴게실에서 동료들이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뭔가 다른 사람 같지 않아? 특히 화난 민원인 상대할 때 보면 눈빛이 좀 뭐가 어때서? 그냥 성격이 차분한 거지. 하지만 최 계장만은 달랐습니다. 말 많고 눈치 빠른 그는 서연을 유심히 관찰해 왔거든요. 특히 서연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행동들, 예를 들어 볼펜을 잡는 방식이나 앉는 자세 같은 것들이 보통 사무직 여성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민원실은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대에 접어들었어요. 각종 민원인들로 북적거리는 가운데 서연은 여전히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며 업무를 받습니다. 그런데 창구 앞에 앉은 한 남성이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아직 안 나와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시스템 확인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서연이 답했지만 남자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민원실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키 큰 남자 한 명이 직원들 사이를 거칠게 밀치며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검은 가죽 재킷에 청바지, 그리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 전형적인 건달 차림새였습니다. 야, 여기 담당자 누구야? 남자의 목소리가 민원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민원인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서연만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안경을 살짝 올리며 그 남자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바로 백도철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조폭이었죠.
평소에도 주변 상인들을 괴롭히고 다니는 그였는데 오늘은 뭔가 특별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내 주민등록증 어디 갔어? 아침에 신청했는데. 도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원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다른 민원인들은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서연만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녀의 눈동자는 도철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 손의 위치, 근육의 긴장도까지 마치 상대방을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철이 서연의 창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안경 낀 거기 너. 내 주민등록증 어디 갔냐고?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똑같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함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 도철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보면 겁을 먹거나 당황하는데 이 여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도철, 1982년생. 도철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마치 평범한 민원인을 상대하듯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화면을 보던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시스템에 표시된 도철의 정보 중에 수배자 조회 결과라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폭행,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전과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도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민원인들은 이미 대부분 자리를 뜬 상태였어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서류 처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뭔 확인이 그렇게 많아? 도철이 주먹으로 창구 유리를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유리창이 흔들리는 소리에 민원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다른 직원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서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한 거예요. 평소의 온화한 표정 뒤로 뭔가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고객님, 공공기관에서는 정중한 언어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그 순간 도철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이 여자, 뭔가 다른데? 뭐라고? 지금 나한테 얘 어쩌고 하는 거야? 도철이 비웃으며 창구 너머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서연은 안경을 살짝 올리며 도철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철의 모든 움직임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깨의 각도, 주먹의 위치, 체중 분배까지. 성함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서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분실 신고서와 본인 확인을 위한. 아, 씨. 그냥 도장 한 번 찍으면 끝날 일 아냐? 도철이 욕설을 내뱉으며 창구 위에 올려진 도장들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내가 직접 찍어줄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철이 서연의 어깨를 툭 건드렸어요. 겉보기에는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위협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철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댄 순간 민원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연의 몸이 미세하게 긴장한 거예요. 마치 스프링이 압축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손 치우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도철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공무원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뭐?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공무원에 대한 신체 접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법조문을 읽는 것처럼 정확하고 냉정했습니다. 도철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야, 이 계집이 지금 나를 가지고 놀아?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다 들어. 이 공무원이 나한테 어떻게 나오는지. 하지만 민원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특히 서연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옆 창구 김주임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김주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려 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이 처리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도철은 점점 흥분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주먹이 나갔을 텐데 이 여자 앞에서는 왜인지 쉽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본능적으로 위험함을 감지한 거예요. 야, 너 지금 내 눈 똑바로 보고 있는 거지? 도철이 서연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얌전한 척 해놓고 눈빛은 이렇게 살벌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안경 너머로 도철의 모든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상대방의 체격, 리치, 가능한 공격 패턴들, 마치 전투 상황을 분석하는 것처럼. 도장 달라고! 도철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는 창구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책상 위에 도장을 집으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 서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도철의 손목을 정확히 잡은 거예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무원의 허가 없이 공용 도장에 손을 대는 것은 기물손상 및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즉시 손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도철은 깜짝 놀랐어요. 서연의 손아귀 힘이 상당했거든요.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손목을 잡는 방식이 뭔가 전문적이었습니다. 마치 격투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민원실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조용한 여직원이 동네 건달을 어떻게 상대할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놔라고! 도철이 서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연의 그립은 마치 쇠고랑처럼 단단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녀가 전혀 힘을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경고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단호함이 들어 있었어요. 공무집행방해 및 기물 손상 시도로 간주하겠습니다. 도철은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제압당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상대는 고작 안경 낀 여자 공무원이었는데 말이에요. 야, 이년이! 당장 놔! 그런데 도철이 욕설을 내뱉으며 자유로운 왼손으로 서연을 밀치려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도철의 손목을 잡은 채로 몸을 살짝 돌리면서 그의 팔을 뒤로 꺾어버린 거예요. 동시에 도철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려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아! 도철의 비명이 민원실에 울려 퍼졌어요.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남자가 한순간에 바닥에 나가떨어진 거였습니다. 그것도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여직원에게 말이에요. 민원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김주임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다른 직원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심지어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한 민원인도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주민센터는 국가기관입니다.
서연이 바닥에 엎드린 도철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기물 파손, 공무집행방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도철은 바닥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너라고! 하지만 서연이 그의 팔을 제압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관절기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진정하시면 놓아드리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전혀 흥분이 없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상다반사인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무원이나 공공시설에 해를 가하려 하시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도철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신이 동네에서 무시무시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고작 여자 공무원 하나에게 이렇게 당하다니. 야, 너 나 놔주면 가만 안 둬! 협박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서연이 즉시 답했어요. 그러면서 도철의 팔에 조금 더 압력을 가했습니다. 추가 범죄 시도로 기록됩니다. 그때 최 계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서연 씨,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철이 바닥에 제압당해 있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계장님, 이분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기물을 손상시키려 했습니다. 서연이 침착하게 보고했어요. 필요시 경찰 신고하겠습니다. 최 계장은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바로 그때 민원실 한쪽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던 젊은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와, 대박. 이거 실시간으로 촬영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무원이 조폭 제압하는 장면이 생중계 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민원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여러 각도에서 이 상황이 촬영되기 시작한 거죠. 도철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바닥에 제압당한 모습이 인터넷에 퍼진다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야, 찍지 마. 찍지 말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와, 공무원 대박이다. 저 여자 뭐야? 액션 배우야? 조폭이 공무원한테 당했네, 하하. 서연은 이런 상황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변의 촬영 소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도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정하셨나요? 정중하게 민원 업무를 보실 의향이 있으시면 놓아드리겠습니다. 도철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게다가 이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알겠다. 알겠어, 놔줘. 서연이 천천히 도철을 놓아주자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어깨와 팔목이 아팠지만 더 큰 건 자존심에 입은 상처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신분증 재발급은 내일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서연이 평소와 똑같은 공무원 톤으로 말했어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오시면 즉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도철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는 났지만 또다시 저런 꼴을 당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결국 그는 아무 말 없이 민원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도철이 나간 후 민원실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방금 전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란 건 서연의 동료들이었어요. 서연 씨,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김주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안경을 정리하며 평소와 똑같은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에 무에타이 좀 배웠어요. 그리고는 다시 자신의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인터넷은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공무원에게 제압당한 조폭이라는 제목의 영상들이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업로드되기 시작했어요. 댓글에는 저 공무원 정체가 뭐야? 무에타이로 저렇게 할 수 있나?
완전 간지 폭발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자신의 영상이 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이미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또 시작이군. 서연이 혼잣말을 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인터넷의 파급력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그날 밤 11시 도심 외곽의 한 노래방 건물 지하. 담배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에서 오상무가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도철이 바닥에 제압당하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오상무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형님, 이거 벌써 100만 조회수 넘었어요. 옆에 서 있던 조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댓글도 완전 날리고. 오상무가 주먹으로 책상을 쾅 쳤습니다. 우리 조직이 공무원한테 당한 거야? 그것도 여자한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자신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도철이 그놈은 어디 갔어? 집에서 술 마시고 있어요. 완전 열받아가지고. 오상무는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서연이 도철을 제압하는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분석해봐도 그녀의 움직임은 범상치 않았어요. 이게 그냥 무에타이로 가능한 일이야? 글쎄요. 뭔가 이상하긴 해요. 움직임이 너무 전문적이에요. 저 여직원, 신상조사 좀 해봐. 오상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름부터 시작해서 가족관계, 과거 이력 다 파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야. 한편 서연의 집에서는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소라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다가 딸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어머, 이게 우리 서연이잖아. 서연이 부엌에서 차를 타고 있다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황급히 나왔습니다. 어머니, 뭘 보고 계세요? 딸아, 너 뉴스에 나왔어. 무슨 일이야? 김소라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특히 영상 속에서 서연이 남자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자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서연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민원인이 좀 거칠게 굴어서. 별일 아니라고? 김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너 또 그런 일에 휘말리는 거 아니지? 예전처럼.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말이에요. 서연아, 엄마는 내가 그때 일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 봤어. 악몽 꾸고 잠도 못 자고. 김소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발 다시는 그런 일에 관여하지 마. 서연은 어머니를 안아주었어요. 안 그럴게요. 이제 평범한 공무원으로 살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주민센터 앞 풍경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여러 대의 검은 승용차들이 주변에 주차되어 있었고 선글라스 낀 남자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어요. 출근하는 직원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김 주임이 서연에게 물었어요.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저런 사람들의 정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최 계장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최 계장입니다. 네, 누구시라고요? 계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윤서연 직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고요? 전화 너머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협박적이었습니다. 그냥 간단한 정보만 알고 싶어요. 그분 가족관계라든지 이전 직장이라든지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최 계장은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런 건 개인정보라서. 물론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상대방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계장님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이 있어서요. 그날 점심시간 서연은 혼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밖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들을 느꼈어요.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는 남자들,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척 하는 사람들, 모두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공무원 윤서연. 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707특임단의 윤서연이 살아있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서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상황 발생. 감시당하고 있음. 그날 오후 민원실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어제 일 때문인지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변함없이 업무를 받습니다. 다만 주변 상황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않았어요.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자 서연은 평소와 다른 길로 집에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 정거장을 더 가서 내린 다음 복잡한 골목길을 통해 돌아갔어요.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연 2명의 남자가 서연을 미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움직임이 워낙 자연스러워서 그들도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냥 돌아가는 길인지 아니면 자신들을 의식하고 있는 건지. 집 앞에 도착한 서연은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차량들이 몇 대 보였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서 와. 오늘은 일찍 왔네? 김소라가 반겨주었지만 서연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금세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서연은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림자들, 때때로 들려오는 발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군복을 입고 작전에 투입되던 날들, 동료들과 함께했던 훈련, 그리고 그 마지막 작전에서 일어난 일. 나는 다시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서연이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결국 선택의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새벽 2시 서연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불명의 메시지였어요. 내일까지 사과문 올려라. 안 그러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위협은 참을 수 있어도 가족에 대한 위협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그때의 물건들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주민센터 휴게실에서 최 계장은 초조하게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받은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계장님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이라는 말과 함께 제시된 금액이 상당했거든요. 계장님, 커피 드릴까요? 김 주임이 말을 걸었지만 최 계장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아, 네. 고마워요. 최 계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활기가 없었어요. 그는 창밖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서연의 신상 정보를 넘기는 것,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오전 10시 서연이 출근했을 때 주민센터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검은 차량들이 주변에 주차되어 있었고 선글라스 낀 남자들의 수도 늘어났어요. 심지어 일부는 민원실 안까지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김주임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연에게 말했어요. 아침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민원인을 가장한 남자들이 여러 명 보였어요. 모두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별일 아닐 거예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받은 협박 문자가 계속 생각났거든요. 특히 가족에 대한 위협은 그녀를 더욱 긴장시켰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최 계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계장님. 서연이 따라 나서자 최 계장은 사람이 없는 복도 끝으로 이끌었어요. 서연 씨,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 없었어요? 최 계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 계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어제 전화가 왔어요. 서연 씨에 대해 묻는 전화가. 서연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누구에게서요? 모르겠어요. 그냥 서연 씨 신상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가족관계라든지 이전 직장이라든지. 최 계장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개인정보인데. 최 계장이 급하게 해명했지만 서연은 그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계장님, 서연이 최 계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다른 얘기는 없었나요? 최 계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연의 눈빛이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바로 그때 민원실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김주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장님, 빨리 오세요. 두 사람이 급히 민원실로 돌아가니 도철이 다시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혼자가 아니었어요. 건장한 남자 3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제 그 여자 어디 있어? 도철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서연이 나타나자 도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야, 너 어제 나한테 한 짓 기억나지? 민원이 있으시면 정중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연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도철과 함께 온 남자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모두 전문적인 느낌이었어요. 정중하게. 도철이 비웃었습니다. 어제 나한테 한 짓을 사과하고 그 영상들 다 내리라고. 민원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제 일을 아는 사람들은 긴장한 표정이었고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도철과 함께 온 남자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가씨,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서연은 그 남자를 바라봤어요. 체격이나 말투로 봐서 조직의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다고? 남자가 웃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관심 가져야겠네. 특히 집에 혼자 계신 어머니 말이야. 그 순간 서연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차분함이 사라지고 차갑고 위험한 기운이 그녀 주변에 감돌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들어 있었어요. 남자는 서연의 변화를 느꼈지만 계속했습니다. 김소라 씨 65살. 혼자 사시던데 요즘 건강은 어떠시나? 서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녀의 몸에서 살기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했어요. 우리 조직이 뭘 하는지 알죠? 특히 말 안 듣는 사람들 가족한테 뭘 하는지. 남자가 계속 도발했습니다. 바로 그때 최 계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 씨, 내가 그쪽 정보 좀 넘겼어. 미안해요. 민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 계장을 바라봤어요. 서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장을 쳐다봤습니다. 계장님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어요. 최 계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돈을 줬어요. 그리고 협박도 하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철이 크게 웃었어요. 이제 알겠지?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우리 편이야. 가족 정보, 집 주소, 일과표까지 다 있어.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었던 동료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가 위험에 처했다는 현실이 그녀를 덮쳤어요. 어떨까? 이제 얌전히 사과문 올릴 거야? 남자가 승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딸을 내놔. 아니면 그때처럼 너도 망가진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납치당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처럼이라는 말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원실에 있던 사람들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느꼈어요. 서연의 표정이 절망적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도철과 그의 동료들은 만족한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건방진 여자를 굴복시킬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서연에게 가족은 마지노선이라는 걸.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 평범한 공무원 윤서연이 아닌 707특임단의 윤서연이 깨어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 서연이 핸드폰을 붙잡고 소리쳤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도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떨까? 이제 정신 차렸어? 어머니가 소중하면 얌전히 해. 서연은 핸드폰을 다시 어머니 번호로 걸어봤지만 통화 중이었어요.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절망이 스쳐 지나갔어요. 원하는 게 뭡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간단해. 내가 우리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는 영상 찍어서 올리면 돼. 도철의 동료가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일에 절대 끼어들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민원실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토록 당당했던 서연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707특임단에서의 마지막 작전, 인질 구출 작전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실수. 그때도 그녀는 누군가를 구하지 못했었거든요. 시간이 없어. 빨리 결정해. 남자가 재촉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도철이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여기서 무릎 꿇고. 잠깐만요. 서연이 말을 끊었어요. 집에 가서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어머니 걱정도 되고. 뭘 정리해? 그냥 여기서 하면 되잖아. 제발이요. 1시간만. 서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안부라도 확인하고 싶어요.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1시간 주지. 하지만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방을 챙기며 최 계장을 바라봤습니다. 계장님, 서연 씨. 최 계장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이해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웅일 수는 없으니까. 서연이 민원실을 나가자 남자들도 뒤따라 나갔어요. 그들은 서연이 정말로 집에 가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서연은 지하철에 올라타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신을 미행하는 차량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서연은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그 가방 안에는 오래된 군복과 여러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군복을 펼쳐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내가 공무원인 이유는 다시는 아무도 잃고 싶지 않아서야. 그녀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공무원 복장 대신 검은색 작업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낡은 부츠를 신고 가방에서 여러 장비들을 꺼냈습니다. 서연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온화한 모습은 냉정하고 단호한 전사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이제 끝내자.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네. 선배님,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야? 서연은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조용히 들었다가 말했어요. 위치 보내줘. 1시간 안에 갈게. 고마워요. 우리가 언제 남한테 당하고 살았냐. 국가는 끝까지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자. 전화를 끊은 서연은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자신을 감시하던 차량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몸에 부착할 수 있는 소형 바디캠이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켜서 실시간 스트리밍 설정을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지. 서연이 혼잣말을 했어요. 1시간 후 서연의 집 앞에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서연과 비슷한 나이의 남자였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서연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준비됐어? 남자가 서연을 보며 물었어요. 네, 진우 선배.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위치 파악됐어요? 응. 도심 외곽 폐공장 지역이야. 놈들이 거기를 아지트로 쓰고 있어. 진우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경비는 그리 삼엄하지 않을 거야. 우리를 과소평가하고 있을 테니까. 서연은 바디캠을 확인했습니다. 실시간 방송 준비 완료. 이번에는 모든 걸 기록할 거예요. 좋아. 그럼 가자. 진우가 일어섰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작전이네. 두 사람이 집을 나서려는데 서연이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거실에 있는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꼭 모셔올게요. 서연과 진우가 집을 나서자 감시하던 조직원들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걸 말이에요. 승합차가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번에는 절대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고 이 모든 일을 끝낼 거였어요. 서연아, 진우가 말했어요.
긴장하지 마. 우리가 누군지 잊지 말고. 네. 707특임단은 임무를 완수합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다시 자신감이 돌아왔어요. 폐공장이 있는 지역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오후 6시 도심 외곽 폐공장 지역. 서연과 진우는 승합차에서 내려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들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조직의 아지트가 분명했습니다. 바디캠 작동 확인. 서연이 옷에 부착된 작은 카메라를 점검했어요. 실시간 송출 시작합니다. 스트리밍 플랫폼 연결됐어. 이제 전국이 지켜볼 거야. 진우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목은 주민센터 직원의 인질 구출 작전으로 했어.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지금 촬영 중입니다. 주민센터 직원 폭행, 납치, 협박죄로 실시간 송출 중입니다. 그녀가 바디캠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장 뒤편으로 접근했어요. 담장을 넘을 때 서연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의 조용한 공무원이 아닌 훈련받은 특수부대원의 모습이었어요. 경비 2명, 정문 쪽에 1명 더. 진우가 쌍안경으로 확인하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에 있을까요? 서연이 물었어요. 아마 건물 안쪽. 가장 안전한 곳에 가뒀을 거야. 진우가 답했습니다. 조심해. 놈들이 우리를 얕보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 서연과 진우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뉘어 접근했어요. 서연은 건물 옆면의 비상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2층 창문을 통해 내부를 살펴보니 1층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철과 오상무 그리고 몇 명의 조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여자 아직 안 와? 오상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어머니를 볼모로 잡았는데 안 올 리 없죠. 도철이 답했어요. 서연은 바디캠이 모든 대화를 녹화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미 온라인에서는 실시간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댓글창에는 대박, 진짜야? 경찰 신고했어요. 같은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때 한 조직원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너 누구? 남자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서연의 손날이 그의 목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남자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절했습니다. 조용히. 서연이 바디캠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불법 감금 현장 진입 중입니다. 서연은 복도를 따라 이동하며 어머니를 찾았어요. 마침내 맨 끝 방에서 의자에 묶여있는 김소라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달려가서 로프를 풀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정말 내가 온 거야? 김소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위험해. 빨리 도망가.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서연이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하지만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기절한 조직원을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누가 여기 침입했어? 큰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어머니 손을 잡고 창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진우 선배, 상황 발생. 철수 준비하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철과 몇 명의 조직원들이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런 년이 정말 여기까지 와? 도철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놓아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어머니뿐이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를 보호하며 서 있었어요. 놓아주라고? 너 지금 우리를 조롱하는 거야? 오상무가 나타나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우리 아지트까지 쳐들어와?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일이 지금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서연이 바디캠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불법 감금, 협박, 조직폭력배 활동 모든 게 기록되고 있어요. 남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바디캠의 존재를 이제서야 깨달은 거였습니다. 저 카메라 부서. 오상무가 소리쳤어요. 조직원 하나가 서연에게 달려들었지만 서연은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낸 후 그를 간단히 제압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레벨의 격투 실력이었어요. 그 여직원 707특임단 출신이야. 우리만 몰랐지. 갑자기 조직원 중 하나가 절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특임단이라는 말에 조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특임단? 오상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707특임단 윤서연입니다. 서연이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대한민국 국군 특수부대 출신이고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청자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댓글창이 순식간에 대박, 진짜 특임대? 완전 영화 같은 글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뭐, 특임단이면 뭐 어쩌라고? 도철이 허세를 부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길을 비켜주시면 조용히 갈게요. 하지만 계속 방해하시면 뭘 어쩌겠다는 거야? 오상무가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국가는 조용히 지키고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협하는 자들은 반드시 응징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 진우가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그 역시 특임단 출신답게 완전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늦었나? 진우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조직원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그들이 사냥감이라고 생각했던 서연이 실제로는 사냥꾼이었던 거죠. 이제 선택하세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체포당할 건지 아니면 저항하다가 더 큰 봉변을 당할 건지. 실시간 방송 시청자 수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전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려 했습니다. 저항하겠다는 거네. 서연이 조직원들의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도 무모한 도전 의식이 남아 있었어요. 오상무가 주먹을 쥐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특임단이면 뭐 어쩌라고. 여기선 우리가 주인이야. 하지만 그의 주먹이 서연에게 닿기도 전에 서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정확한 관절기로 오상무를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동시에 진우도 다른 조직원 2명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켰어요. 으악! 오상무가 바닥에서 신음했습니다. 나라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체포합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불법 감금, 협박, 조직폭력배 활동 혐의입니다. 도철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걸 보고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진우가 출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이 신고한 경찰들이 도착한 거였어요.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바디캠을 향해 말했습니다. 현재 오후 7시 15분. 불법 감금범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으니 정식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시청자들은 열광했어요. 댓글창에는 진짜 영화보다 재밌어. 서연님 완전 간지. 이게 진짜 특임단 실력이구나.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 김소라에게 다가갔어요. 응, 괜찮아. 우리 딸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네. 김소라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위험한 일 하지 마. 약속드릴게요. 서연이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서연이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기 불법 감금범들입니다. 모든 증거는 실시간으로 방송되었고 바디캠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미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그 주민센터 직원이 바로 서연이었거든요. 정말 특임단 출신이세요? 한 경찰관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공무원입니다. 서연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조직원들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도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어요. 도철은 끝까지 불만을 표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도 다 주민센터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죠. 서연이 바디캠을 향해 말했어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공무원의 역할이니까요. 며칠 후 주민센터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연의 정체가 알려진 후 그녀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평소와 똑같이 업무를 받습니다. 서연 씨, 사인 좀 해주세요. 젊은 민원인이 부탁했어요. 민원 업무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서연이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대신 서류는 빠르게 처리해 드릴게요. 김주임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서연 씨,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일할 거예요? 물론이죠. 이곳이 제 자리예요. 서연이 답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계장이 인사를 왔어요. 최 계장은 사건 후 사직했거든요. 윤서연 주임님이시죠? 정말 영광입니다. 새 계장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냥 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평범한 직원이에요.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동료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서연 씨 덕분에 우리 주민센터가 유명해졌어. 한 직원이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 그렇게 조용하더니 알고 보니 특임단 출신이었다니. 서연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오후 3시 한 어르신이 서연의 창구에 앉았어요. 아가씨, 뉴스에서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고.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연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정말 훌륭해. 우리나라가 든든하다니까. 어르신이 박수를 쳤어요. 주변 민원인들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자 서연은 평소처럼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한 민원인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서연 씨,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주민센터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국민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혹시 무에타이 말고 다른 것도 할 줄 아세요? 다른 민원인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국가기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딸아,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 거지? 김소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어머니. 이제 정말 평범한 주민센터 직원으로 살 거예요. 서연이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도울 거예요.
그게 우리 딸이지. 김소라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군복을 다시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도록 준비해 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주민센터 민원실. 윤서연은 다시 평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분 오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차분함 뒤에는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의지, 국민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민원인 한 분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그런 일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서연은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민원인 여러분, 주민센터는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국가는 조용히 지키고 있어도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